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계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동시에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회기가 끝나고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구속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범죄 혐의가 굉장히 명백해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있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받은 금액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뇌물로 따지면 1억 원이면 엄청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여 명으로부터 한 10억 이상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이 또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사람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도 범죄가 다 소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이제 말을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네. 그래서 딱 구속의 필요성이 다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법원에 출두한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법원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직도 보좌 관리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최경환 의원은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 집합이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실까요? 네, 먼저 최경환 의원부터 살펴보죠. 네. 뇌물수수 혐의죠. 그렇죠.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그 국정원에 특활비 1억 원을 이제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2014년 10월입니다. 그때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 있어서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결과적으로 오히려 국정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영장 발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범죄 사실을 소명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최경환 의원과 관련돼서는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정원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원을 장에 줬다고 하고 또 전달자인 이현수 전 기조실장도 줬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회계 장부에도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더 특이할 점은 최 의원의 보좌관도 운전기사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에 있어 굉장히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이제 본인은 이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할복 발언도 우리가 알다시피 했었죠. 구속 적부심을 어떻게 청구할까요? 적부심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구속 적부심 자체는 네. 처음에 영장을 발부할 때 과연 구속이 적법하느냐 이제 그걸 심사하는 게 구속 적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은 구속이 되고 나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 좀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도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다음에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결국 적부심이 기각됐죠. 네. 그런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적부심을 신청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부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기각이 되기 때문에 적부심 허가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에 그 기자들이 현장에서 던지는 이제 질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직설적이죠.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카메라를 좀 의식하지 않고 강한 눈빛을 보였다. 일명 레이저 눈빛을 보였다고들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일반적인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자기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일단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뭐 성실히 답변하겠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좀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전에도 보면 말이죠. 본인의 감정을 좀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전에 그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얼굴이 벌개지냐 하면서 설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떤 불편한 감정 아니면 본인이 뭐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좀 외부로 잘 숨기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보면 본인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굉장히 상당히 이제 경직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뭐 포트라인에 섰다고 하면 더군다나 전에 고위직 공무원을 거친 사람으로서 좀 떳떳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떻을까 하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런 그 여과되지 않은 감정을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리하죠? 아니, 근데 이건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황제 수사, 레이저 눈빛 해서 이미지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좋지 않는 그런 걸 가질 수 있겠지만 본인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표정 자체가 뭐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 면에서는 좋지 않은 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친박계 자장인 최경환 의원이 구속이 됐고요. 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혐의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원래 기소를 할 때 이제 13개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18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범죄 사실은 일단 이 뇌물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정으로부터 상납받았다는 부분 뇌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고 손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이 부분을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이제 36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용처랄지 그런 게 조사가 좀 잘 되었다고 한다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오늘 그 특활비 사용처 일부도 또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요. 최순실 씨에게 일부가 전달된 것이 이제 조사가 됐죠. 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일단 여기 나옵니다. 저건 최순실이 직접 작성한 메모입니다. 포스트 이세다가 이제 저 부분을 기재한 것인데 그 왼쪽 빨간 부분에 BH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J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니셜, 그다음에 리라고 써 있는 것은 이재만 비서관, R는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3인방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국정으로부터 상납받은 이 36억 5천 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 9억 7천만 원 정도가 건너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최순실 씨에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건너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상당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관리 비용 뭐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사적으로 뭐 기치료 비용, 주사 비용, 뭐 그다음에 뭐 대포폰을 차명폰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게 한 5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쓰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여질 때 과연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국정원 상납받는 과정 그리고 이 돈을 쓰는 과정,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입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소도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사실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 검찰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최순실 씨인데 또 중요한 추가적 범죄 사실로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서울 내곡 등과 관련해서 그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50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실력을 행사해서 사업자 직원 선정이 되면 50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3억을 미리 받은 이제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여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우현 의원 구속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
보좌관이 한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우현 의원은 돈 받은 액수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가장 큰 액수 이제 5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 남양주시 의장이었던 공무실부터 받은 돈이에요. 그거 말고도 한 뭐 20개 어떤 사업체랄지 그런 비롯해서 한 10억 이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준 사람들이 일부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대가성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부인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 받았다는 거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죠. 네. 근데 그 참 화제가 됐던 것이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이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업무 수첩을 이렇게 찢어서 삼키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랬겠죠. 당시에 이제 작년 10월에요. 그래서 보좌관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제 업무 수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체포할 때 이제 업무 수첩까지 같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 수첩에 이우현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적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를 찢어서 삼키려고 했는데 이제 검찰이 제지를 한 거죠. 그리고 업무 수첩을 빼앗았고 그 다음 날도 업무 수첩 몇 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보를 했고 이것이 이우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받은 돈의 일부가 혹시 이제 공천 헌금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정가에서는 이런 항상 그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현실 정치에서는 이렇게 그 합법적인 모금 과정에서 얻은 뭐 이런 활동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이 그 다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죠. 지난해 12월 28일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전 팀장은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근무해 다스의 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언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그 당선인 신분 때 제가 이동영 씨하고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그거는 검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20억 비자금 조성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검찰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이죠.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다스의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의 대표인 이상은 씨와 격리 담당 직원인 조모 씨 등이 출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검찰이 회사 돈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다스의 말단 여직원이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보고에 정점에 있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일본에서 귀국해서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최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은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0억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있다. 모를 것이다. 다스 비자금이 300억이 더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그러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120억 원의 어떤 비자금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이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계좌 추적도 하고요. 이제 장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120억의 비자금 횡령 말고도 다른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120억의 비자금 자체 또 아니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최동영 씨는 뭐 한 300억 되고 그중에 200억 정도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더 나오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 그거죠. 이제 비자금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느냐. 근데 지금 수사의 초점은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비자금에 조성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고 또 금액이 많으면
국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언을 했습니다. 2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될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나스 내에서요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력의 진술을 하는 이제 핵심 인물들, 예컨대 이제 경리팀장이랄지 총무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실세로 사장으로 근무했던 이제 김성우 전 사장, 또 권승호 전 전무 이 두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의 조사도 1월 정도면 다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2월 중에는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박범계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이 얘기한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